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보길입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뜬금없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9일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이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 공격 작전 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의 핵무력 정책이 법령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이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 지휘 통제, 사용 원칙, 사용 조건 같은 전부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 북한의 핵무력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날 시정 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또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핵무력 정책은 핵무기 선제 타격 방침을 넘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5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사륙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다섯 번째,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겁니다. 결국 이 5가지 이 핵무기 선제 사용 방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하는 근거, 그 근거는 오로지 주관적 상황 인식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전쟁 상황과 별개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를 추가했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 원칙으로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대목은 결국 한미동맹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는 한국이 미군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응하는 경우에 남한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하는 이야기죠. 특히 이날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서 차례로 1. 핵무력의 사명, 2. 핵무력의 구성, 3.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4.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5. 핵무기의 사용 원칙, 6. 핵무기의 사용 조건,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 관리 및 보호, 9.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10. 전파 방지, 11. 기타. 이렇게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3항의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에서는 북한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그러면서 이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해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김정은의 절대적 권한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서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김정은에 대한 공격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북한이 이날 발표한 핵무력 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구절에 맞아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이 북한의 핵무기가 자의적 수단뿐만 아니라 대남 선제 위협용으로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하는 점에서 주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핵무력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분명히 강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미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지난 8월 5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중앙지원구역에 건물 두 채가 지난 6월 이후 새로 들어섰고 3번 경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아직까지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의에서 성킴 미국 대표는 미국이 북한이 지난 2017년 그러니까 6차 핵실험이 이후에 처음인 7차 핵실험을 준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태세에 대한 조정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일 3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서 과거와는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혀서 그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낳게 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의 대응과 다른 방법이 과연 뭘까에 대한 거죠. 여기서 북한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 바로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일 것이고 또는 북한 봉쇄 같은 군사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기존의 단순한 제재로 7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김정은이 서둘러 구구절과 최고인민회의에 맞춰서 이 확대된 핵무력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런 한미일 3국의 핵실험 대응에 대한 선전포고 성격이 짙습니다. 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이 핵무기로 남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해도 건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7차 핵실험을 반드시 강행할 것임을 말해주는 거죠. 북한이 핵실험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소형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심각하죠. 대북 제재로 인한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서 코로나 발발이 추가적인 압박과 고통을 가하면서 이 아사자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줄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이 지금 북한에서 재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 내부의 새로운 선전 분위기를 만들고 또 돌격적 공격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인민들의 결집을 다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력 선언을 통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북한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과 북한 지휘체계가 위협받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어느새 참수당할지 모른다는 김정은의 공포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안키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오직 김정은만이 핵무기 사용을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령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리자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다 연구원은 이 해당 법령의 의미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지도부를 암살하더라도 북한의 핵보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냉전 당시에 미국과 옛소련이 구사한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옛소련은 데드핸드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손으로 알려진 맞대응 전략을 구사해서 국가 지도자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경우에 즉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미국이나 한국의 공격으로 유고를 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남한을 향해서 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니까 그런 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한 셈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반드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10월 16일에 있을 중국 공산당 대회 일정이 걸림돌입니다. 이번 당대회는 특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회 이전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해서 국제정세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 당대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는 찬물 키얹기 또 재뿌리기 식의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변수가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을 감행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도박은 자칫 미국의 강경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변수는 북한 내부 상황입니다. 북한 민심 다잡기를 위한 정면 돌파 개념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도박도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올해를 넘겨서 내년 봄이나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래저래 김정은의 고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